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는 2018년 제작사 하이어 그라운드 프로덕션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에 집중해온 그들은 첫 극영화를 내놓았습니다. 줄리아 로버츠, 에단 호크 주연의 넷플릭스 영화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하고 테마를 통해 이 작품에 대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한적한 숲속 별장을 빌려 가족끼리 휴가를 즐기고 있던 한 가족에게 낯선 사람 2명이 대규모 정전 때문에 갈 곳이 없다며 문을 두드립니다. 이들은 별장이 자신들의 집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들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지만 어맨더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들과 함께 지내기로 합니다.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악화로 이어집니다. 재앙은 급속도로 번지고 세상은 점점 더 붕괴되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된 두 가족은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세상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이나 전기와 더불어 통신은 우리가 늘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는 쉽게 타인에게 노출되고 타인의 정보 역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지금처럼 정보의 양이 많거나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과거에도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너무 빠르게 유통되는 지금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입니다. 잘 정제되고 확인된 정보가 느리게 유통되었던 과거가 아니기에 우리는 늘 팩트를 의심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에서 인터넷과 휴대폰은 모두 먹통이 됩니다. 당연하게 쏟아지는 정보들을 접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모르는 무력감. 영화는 편리하지만 위험한 디지털 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어맨더는 즉흥적 캐릭터입니다. 여행 당일 아침에 남편에게 선전포고하듯이 여행을 통보하고 같이 숙소로 떠납니다. 숙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전기와 TV가 끊어지자 큰 불안감에 휩싸이는 어맨다.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을 때 들이닥친 한 가족은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어맨다와 달리 큰 불안이 보이지 않는 남편과의 선명한 대비는 어맨다의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불안은 재채기나 기침처럼 인간이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불안이 과거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고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풍조는 확산됩니다. 디지털 정보를 통해 나보다 혹은 나와 달리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이들과 비교하며 내 삶을 불안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들게 합니다. 자신의 공간에 찾아온 타인을 불신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열쇠로도 불안해 수많은 CCTV를 설치하고 사설 경비업체에 매달 돈을 주는 이도 존재합니다.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를 떠났는데 그곳에서 불청객을 만났다?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게 불신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어맨다의 작은 딸 로즈는 프렌즈를 볼 수 없어 절망합니다. 로즈는 이 영화에서 유일한 주체적 캐릭터입니다. 유조선도 가장 먼저 발견했고 동물들의 이상한 움직임을 파악해 그들을 추적하자는 발상도 했습니다. 모두가 집에서 상황을 지켜보자고 할 때 유일하게 나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열린 결말 속 로즈는 최후이자 유일한 승리자로 보입니다. 그는 지하 벙커를 찾아냈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프렌즈 마지막 회를 보는데 성공합니다.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에서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요즘 어린이가 1990년대 인기 시트콤 프렌즈를 보는 건 다소 어색합니다. 이 작품에서 프렌즈는 어떤 의미일까요? 프렌즈는 총 6명의 친구가 한 집에서 살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해 2004년에 시즌 10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프렌즈 속 주요 인물은 총 6명이고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 역시 동일합니다. 한 공간에서 주로 활동하는 점도 비슷합니다. 이 작품에서 프렌즈 본질보다 중요한 건 재앙에도 불구하고 프렌즈를 보고 싶다는 욕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이 끝나며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싶은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당장 죽을 수 있기에 그 순간엔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걸 하며 살겠다. 죽기 전에 프렌즈 마지막 회는 보고 죽어야겠다. 드라마 프렌즈보다 중요한 건 로즈의 행위와 욕구입니다.
작품 속에서 사슴은 자주 출연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가 나왔다가 나중에는 때로 나타나죠. 한국에서 영험하고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사슴은 미국에서 아름다움과 활력, 거대한 자연 생태계의 보물로 상징됩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는 미러키 벅스라는 팀이 있기도 합니다.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 속 사슴은 그 자체로 특정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기체수 변화에 포인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초반부 한두 마리 사슴을 보고 인간은 큰 감정을 느끼지 않지만 클라이막스 속 수많은 사슴떼를 만나며 인간은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소수의 존재보다 다수의 존재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작품 속 사슴은 그 의미라 해석됩니다.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에서 소개되는 3단계 작전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가성비 방법으로 소개됩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수많은 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두 바다인 태평양과 대서양이 있기에 본토를 공격당할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확신은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통해 무너졌지만 여전히 재래식 무기를 통한 미 대륙 공격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안보 위협은 점점 디지털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해킹을 통해 국가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공격은 핵폭탄 투하만큼이나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디지털 공격은 대량 살상 무기보다 즉각적인 살상력은 낮지만 사회혼란과 불안감 증폭, 무엇보다 가성비가 매우 높습니다. 휴대폰엔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한 고성능 스마트폰 카메라가 내 은밀한 부위를 찍어 나를 협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개인 휴대폰조차 불안하고 위협이 되는데 국가나 사회를 향한 디지털 공격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는 이 불안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디스토피아 재난 영화는 예전에도 지금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는 뚜렷하지 못한 결말, 완전히 회수하지 못한 떡밥 등으로 인해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만 다양한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있는 새로운 디스토피아 재난 영화입니다. 많은 게 불명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영화만큼은 깔끔하고 분명하기를 바라는 게 사실. 이로 인해 혹평을 가하는 관객이 많고 많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의 특징인 용두삼이라 비판받고 있지만 잔잔히 곱씹어보면 이 작품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봄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콘텐츠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영화 킹메이커 속 실화와 역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